시간에 6과를 마무리했으니까 오늘 7과를 들어갈 건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얘네 프린트를 갖다가 이제 봐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페이지를 먼저 보시냐면 우리 6과 문법 필기한 게 80페이지거든요. 80페이지에 약간만 추가적인 필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7과 문법을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오늘도 다 하다 보면 딱 2시간이 끝날 수 있겠지만 2시간 이내로 시간이 넘지 않는 걸로 오늘 7과 진도를 딱 끝내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할 거냐면 과거 완료 얘기할게요. 과거 완료. 그러니까 헤드 PP가 지난 시간에 내가 뭐만 얘기했냐면 형태와 그 다음에 대거모와 과거 완료가 있는데 어차피 구별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개념적인 걸 이해를 시켜준 거고요. 어차피 과거를 기준으로 과거보다 더 이전 쪽이면 헤드 플러스 PP를 쓴다. 여기까지 얘기했죠. 근데 이제 프린트를 보니까 과거 완료의 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 비어났죠 일부러. 그래서 그 헤드 PP 현재 완료의 용법과 똑같아요. 과거 완료의 용법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 용법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시제대로 했던 거긴 하지만 또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고 이거 1학기 때 4시간에 나오지 않았었나? 아닌가? 1학기 때 안 나왔나? 현재 완료 용법이. 근데 이번엔 이제 똑같은 완료 시제인데 과거 완료 시제 용법이에요.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완료 용법이 있어요. 나 이거 예문도 안 될 거예요. 그냥 개념과 힌트만 알려드리고 끝날 거예요. 어차피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힌트만 보면 되는 거거든. 완료용법은 뭐냐면 어떤 일을 쭉 해오다가 딱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완료용법이었죠. 뭔가를 쭉 해오다가 막 끝난 거. 근데 이제 물론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지. 우리가 원래 이 용법을 갖다가 현재 완료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현재 완료였을 때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인 거죠. 과거에 시작한 일을 갖다가 지금 막 끝난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과거 완료의 용법이니까 대과거에 시작해서 과거 그 당시에 막 끝난 거. 이렇게만 살짝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용법의 개념은 똑같지만 위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현재 완료에서 이걸 일로 옮겼으니까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의 막 끝났었던 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어차피 이 용어가 명칭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힌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완료용법일 때는 이런 힌트들이 있어야 돼요. 뭐 이미 끝났다의 already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아니면 just 막 끝났다의 just라든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의 yet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완료용법의 힌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already, just yet 뭐 now라는 힌트도 있는데 그건 현재 완료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과거 완료에서는 now는 못 쓰고요. already, just yet 이 3개가 나오면 과거 완료의 완료용법이다. 이렇게밖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여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여기까지 안 나오겠지만 이거 하는 김에 긍정일 때는 already를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부정일 때는 yes를 쓴다고 했죠. already는 이미의 뜻이기 때문에 이미 끝냈다가 자연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yes은 아직이기 때문에 아직 끝마치지 그 당시까지는 아직 끝마치지 못했다. 이게 바로 과거 완료의 완료용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게요. 경험용법이죠. 경험용법 쉬워요. 오히려 경험용법이 오히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것들은 좀 약간 애매할 때가 있는데 경험은 굉장히 확실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험용법은 또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경험용법이 되겠어요. 그림이 약간 이해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나랑 이제 말하면서 설명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어떤 일을 하다 내가 그냥 짝대기 2개 쓴 거는 그냥 예시예요. 2번 해본 적이 있냐, 1번 해본 적이 있냐 아니면 짝대기가 없으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느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경험용법이 보면 어떤 것들이 힌트냐 이것도 현재 완료와 똑같은데요. 물론 이것도 얘기해야지. 원래 현재 완료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근데 과거 완료에서의 경험용법은 대과거에서 그때까지 그 당시까지 해본 적이 있는 점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는 거고 대과거부터 그 당시까지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점지 그러면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쓸 때 never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never나 ever를 쓰시면 돼요. ever를 쓰면 해본 적이 있는 거고요. never를 쓰면 해본 적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횟수를 나타내는 말 있죠. 얘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once라든가 twice라든가 한 번, 두 번, three times, four times, several times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이 되는 거예요. 또는 뭐 many times는 쓸까요? 보통 이렇게 how many times 이렇게 의문사로 많이 쓰거든요. 얼마나 여러 번 해본 적이 있니?
너 몇 번 해본 적이 있니? 이런 식의 의문사도 힌트를 쓰이고요. 그래서 never나 ever라든가 몇 번 횟수를 나타내는 말과 몇 차례 해본 적이 있니의 의문사까지가 경험요법의 힌트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결과용법. 결과용법이 솔직히 조금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요. 왜냐면 좀 구별하기가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는 또 뭐냐? 결과도 개념을 갖다가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어떤 일이 이미 대과거겠죠. 이때 끝났어요. 이미 이때 일이 끝났어요. 근데 그 일이 요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일은 이미 끝난 건데 요때. 근데 그게 여기까지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친다. 자, 물론 현재 완료라면 과거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과거이기 때문에 대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 그 당시의 과거까지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친다. 역시 이것도 힌트인데요. 힌트는 약간 이런 부사보다는 주로 쓰이는 동사가 있어요. 뭐냐면 lost라든가 아니면 broken이라든가 아니면 pp 형태를 쓰게 되면 그 다음에 gone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어제 지갑을 찾아봤더니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지갑을 잃어버린 게 여기죠? 그러면 어제 지갑을 찾았더니 안 보였던 건 어제 과거가 됐어요. 결국 어제 과거보다 더 이전에 대과거에 지갑을 잃어버린 건 끝났고요. 근데 어젯밤에 찾아봤더니 없었으니까 대과거가 과거까지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때까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잃어버린 건 끝났고 그 다음에 그 잃어버린 결과 지갑이 없다는 게 어제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그 다음에 뭔가 팔이 부러졌는데 팔이 부러져가지고 내가 지난달에 축구 시합을 못했어요. 그러면 팔 부러진 건 더 이전이겠죠. 그래서 팔이 계속 부러지고 있는 게 아니라 팔 부러진 결과 때문에 지난달에 축구 시합을 못했을 때까지 영향을 미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놈이 미국에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미국에 가갖고 뭐랬을까? 지난주에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미국 가버린 건 더 이전인데요. 지난주 결혼식에 못 왔어요. 왜? 간 결과가 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가고 있던 게 아니라 이런 게 바로 결과용법이 됐어요. 민준이 이거 다 기억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번 물어봤더니 약간 헷갈려고 그랬던 거고. 그래서 완료용법의 힌트, 경험용법의 힌트, 결과용법의 힌트. 약간 주로 쓰이는 동사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계속용법이었죠. 계속은 이 오히려 또 구별이 쉬워요. 위에 있는 세 개와 또 약간 다르죠. 1, 2, 3번도 서로 다르지만 이 1, 2, 3번은 그래도 좀 비슷한데 4번 계속용법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거예요. 뭐냐? 요때 일을 시작했어? 쭉 왔어요. 근데 완료용법과 달리 안 끝나요. 그 당시에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이런 명칭이 계속용법이다. 그러니까 물론 현재 완료에서는 과거에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하고 있겠지만 과거에로 가게 되면 대과거에 시작된 일이 그 과거에도 아직 안 끝나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 되는 거죠. 역시 힌트는 for와 since가 되겠어요. for와 since. 근데 이거 미리 얘기하면 for는 뒤에 기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since는 뒤에 시점이 나오죠. 요런 것까지가 이제 조금 더 문제가 나온 거라면 자체로는 for와 since가 힌트이지만 for 뒤에는 기간이 나오고 since 뒤에는 시점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의문문에서 쓰게 되면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뭐 하고 있니?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하고 있니? 지금도 영어를 공부할 거예요. 영어 공부하는 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 과거이니까 그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는지 그때도 끝난 게 아니라 더 할 거였는데 그 당시까지 얼마나 오래가 되겠어요. for 다음에 기간이 나오고 since 다음에 시점이 나오는 거는 이해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5년이니까 2010년이 나오면 2010년 동안이에요? 2010년 이후로예요? 이후로가 되겠죠. 그게 바로 시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15년이죠. 15년 15 years 가 나오면 뭐로 쓰게 돼요? for 15 years 이 얘기예요. 기간이 나오면 for 그 다음에 시점이 나오면 이후로의 since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시 뒤에 뭐가 나오는지까지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for랑 since, how long 이런 게 바로 완료용법의 힌트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와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근데 문제의 가능성은 오히려 좀 더 낮긴 하지만 그래도 프린트에 간단하게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이건 내가 또 이제 찝을 수는 없긴 하지만 경험과 계속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제 완료랑 결과가 솔직히 살짝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 헷갈린다는 건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말한 사람의 의도가 이걸 완료로 봤는지 결과로 봤는지가 애매할 때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건 경험과 그 다음에 개소리다. 근데 만약에 완료랑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때는 그냥 의미, 내용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그때 그냥 용법으로 구별하시는 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왕 한 김에 오른쪽에 있는 예문들에서 이게 무슨 용법으로 쓰였는지를 솔직히 그 용도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한번 해볼까? 솔직히 나는 1번은 나 과거 완료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뭐냐면 사람들이 물어봤죠. 뭘 물어보냐면 그가 그 가구를 어디서 샀는지 물어봤죠. 그러면 봐봐요. 이제 그림을 갖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이게 차이가 뭐였어요? 어쨌건 너는 이제 그림이 오른쪽에 있지만 대과거는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대과거는 이거죠. 근데 과거 완료는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본 건 언제예요?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가 과거를 산 건 언제예요? 그보다 더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대과거로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무지문에서 이 용법 문제가 나온다면 나 같으면 결과라고 하겠어요. 왜 결과냐면 얘가 샀지? 그렇지? 그러면 샀으면 이 사람들이 물어볼 때까지 그 가구가 있겠냐 없겠냐? 있겠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야 그 가방 어디서 샀냐? 라고 물어봤다는 건 당연히 네 가방이 산 건 예전에 끝난 일이지만 가방을 샀으니까 네가 지금 가방을 가지고 있지. 그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그 다음에 2번은 좀 괜찮다. 보기스 씨가 되돌아왔을 때 다리가 이미 잘려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돌아오신 게 과거잖아요. 돌아오신 거. 보기스 씨가 돌아온 게. 그러면 그 전에 잘렸겠죠. 그런데 잘렸는데 돌아왔을 때 잘려져 있을까요? 다시 붙었을까요? 잘려져 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요건인가요? 이거 완료로 보나요? 그러니까 완료로 보게 되면 그 전까지 자르다가 보기스 씨가 돌아왔을 때 막 끝나야 되거든. 근데 막 끝난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잘렸고 돌아왔을 때 잘린 상태가 유지되어져 있죠. 뭘 봐야 돼요? 이게 결과로 봐야 돼요. 결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치? 그러니까 이게 네가 완료로 봤다고 A, B가 완료냐 이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약간 너한테 설득의 느낌으로 결과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니까. 자, 그 다음에 다 그래. 3번도 내가 집에 왔을 때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가 내가 막 들어갔을 때 다 콜콜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내가 갔더니 뭐 하고 있겠어요, 사람들이? 자고 있겠죠. 이것도 결과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내가 충격을 받았죠. 근데 뭐냐면 내 자전거를 누군가가 가져갔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도 대과거예요, 이것도. 뭐 구현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그 다음에 5번은 이런 건 문제를 갖다가 마음에는 안 들어도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는 나에게 말했어요. 그가 이미 그 영화를 다 봤다고 말했어요. 까지가 돼요. 이제 5번이 봅니다. 자, already가 나왔죠? 오케이. 무슨 용법을 많이 되는 거야? 완료를 많이 되는 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한테 문제 풀려면 나는 경험으로 풀고도 싶어요. 왜냐면 그가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이미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약간 이게 또 자연스럽잖아요. 나 그거 본 적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그게 풀면 안 되고요. 너의 주관적인 어떤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네가 말한 대로 완료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과거 완료에서는 용법 고열이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프린트에 있으니까 문제가 나오면 이 방법으로 풀어라. 이거 말고 어떻게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면 헷갈리니까 내가 개념을 설명하긴 했지만 어차피 노란색의 힌트로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어디로 가냐면 116으로 가세요. 이제 7과의 문법을 갖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하겠어요. 이제 왼쪽에 또 여백이 있죠. 이제 거기다 또 필기하고 오른쪽에 문구고. 자, 별거 없어요. 학교 프린트도 그 문법 프린트가 이제 오늘 보긴 했지만 분사 구문은 프린트를 해준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as는 아예 프린트에서도 다루지 않으니까 문제 출제는 주로 분사구문에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분사구문 한번 가봅시다. 이게 또 언제 얼마 한적 오래되지 않았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분사구문을 분사에서도 했었지만 얘를 갖다가 접속사 하다가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약간 그래도 이번 내신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거 쓸게요. 원래 문장은 접속사가 나오고 접속사는 무엇과 무엇을 이어준다, 연결해준다? 문장과 문장, 주어동사, 절과 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이지. 지난 수요일에도 그 너네 수업 끝나고 2학년 애들 수업하다가 몇 마리 잡았는데 계속 있어요, 계속. 자, 접수사니까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요.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뭐가 나오든 말든 뒤에 또 진짜 주어 동사가 또 나와야겠죠. 이렇게 두 개의 주어 동사, 두 개의 장을 연결하는 게 바로 접속사가 되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이제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문장을 갖다가 앞뒤 문장을 한번 컴마에서 끊었을 때 앞과 뒤 중에서 어디가 주절이고 어디가 종속절이었더라? 앞에가 뒤가 뭐예요? 뒤가 주절이죠. 여기가 중심 문장이에요. 여기가 주절이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고팠다. 배가 고픈 게 중심인 거야. 근데 언제 배고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고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 그러면 인기 많은 게 중심인데요. 돈 많은 게 원인의 종속절이 되겠어요. 이러면서 이 두 가지의 문장이 주종관계, 대등관계가 아니라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 단한 종속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지. 그때도 이제 똑같이 해볼게요. 이 접속사가 솔직히 없어도 두 문장을 잘 해석하면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죠. 원인 관계인지, 시간 관계인지, 조건 관계인지, 아니면 또는 양보 관계인지. 그러니까 이 접속사를 뭐 해버린다? 생략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양쪽 문장에 종속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만 쓰면 되는 거죠. 주어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까? 지금 수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어디까지 했는지 살짝만 참고를 하면 오케이. 단어 한 페이지라서 깊게 안 나갔네요. 하지만 우리는 좀 그래도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주어 관계인데 동사가 두 개면 안 되잖아요. 이어주는 연결은 없는데 결국 이 동사를 분사구로 만들려면 뭘 만들어요? 분사로 만드는데 그 분사 중에서 우리는 이건 확실하게 짚어 먹어야 돼요. 분사는 두 가지인데 이 동사를 현재 분사 ing로 바꿔요? 과거 분사 pp로 바꿔요? 분사구에서의 동사는 뭐로 바꾼다? ing, 무조건 ing요. 무조건 현재 분사예요. 과거 분사로 절대 바꾸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조건 현재 분사로 바꾸세요. 그리고 컴마 찍고 여기 그냥 물결 처리할게요. 주절을 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시화는 학교에서 너무 짧게 프린트해갖고 학교에서는 수업을 갖다가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서 우리의 수업에서의 기억을 살려야 되는 거야. 접속사 충분히 의미 진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똑같으니까 없어도 되니까 하나를 뺀다. 근데 문제는 주어는 한 개인데 동사가 두 개니까 짝이 안 맞으니까 짝이 안 맞는 동사를 더 이상 동사가 아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분사구문이니까 분사 그 중에서도 절대 과거 분사로 바꾸는 게 아니라 현재 분사 ing로 바꾼다. 이렇게 해서 문장의 길이를 짧게 만드는 거죠. 이거예요. 근데 역시 문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해야 되지만 올라가는 것도 해야 되지. 그러면 올라가는 것도 내가 이따가 정리해서 얘기하겠지만 올라갈 때는 접속사를 살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접속사를 살려줘야 되는지가 제일 어려운 문제야. 어떻게 해야 돼? 두 문장을 잘 해석해봐야 돼. 그래야지 이 두 문장의 관계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시간인지 조건인지 양보인지 원인인지 보통 그 중에 하나니까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를 살려줘야죠. 그러면 주어는 누굴 보고 따라가면 돼요? 얘 보고 따라가면 돼요. 얘가 텀이면 he가 되고요. 얘가 people이면 they가 되고요. 얘가 걔면 너이면 is로 가면 되는 거죠. 여자면 she 가면 되고 그런 식으로 대명사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ing를 동사로 바꾸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ing는 이 동사와 같은 시제를 택해줘야죠. 얘가 현재면 현재 시제 동사로 과거면 과거로 대과거면 대과거까지 맞춰서 동사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이제 가볼게요. 번호를 매깁니다. 이런 순서를 갖다가 매겨보겠어요. 1번 접속사 생략. 제일 처음에 앞에 있는 접속사를 세는 거예요. 생략하는 거죠. 센다. 없애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이 정도만 정할 거야. 내용적으로는 없어도 되니까. 그러면 없어도 된다의 반대는 뭐예요? 없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CF가 예외잖아요. 예외. 그 생략하면 안 되는 예외가 뭐가 있다? after나 before나 while이다. 이렇게 뭐뭐 다음인지
뭐뭐 이전인지 아니면 뭐뭐하는 동안인지 에 따라서 그때는 알려줘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after나 before나 while의 경우에는 빼지 말고 남겨둘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접속사가 없으라는 건 아니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래도 문장은 가능하다. 그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뺄 수 있지만 before나 after나 while의 경우에는 남겨둬도 분사구문이 가능하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주어를 생략하죠. 근데 얘는 굉장히 명확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1번은 좀 사람 마음이죠. 내가 생각한 게 없어도 되면 빼고 내가 생각한 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쓰고. 근데 얘의 경우는 당연히 누구랑 똑같을 때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와 같다라면 생략이 되겠어요. 이렇게 좀 객관적 기준으로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고 이렇게 깔끔하죠. 그 다음에 3번, 이제 동사를 다시 한번 절대 동사를 과거 분사로 바꾸는 게 아니라 현재 분사로 바꿔요. 동사를 현재 분사 ing로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 살짝 학교 프린트 봤더니 여기까지 안 나오긴 했지만 우리는 하겠어요. 어떨 때 ing로 바꾸냐면 같은 시제일 때의 ing로 바꾸는 거예요. 둘이 같은 시제일 때. 그러면 여기서의 같은 시제라는 건 누구랑 누가 같은 시제일 때? 종속절과 주절이 같은 시제일 때. 양쪽이 둘 다 현재인지 과거인지 뭐 미래인지 같은 시제일 때는 얘를 ing로 봐요. 그러면 같은 시제가 아닐 때는 뭔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같은 시제가 아닐 때는 뭐냐? 이전 시제예요. 이전 시제. 그럴 때는 having pp, having 플러스 pp라는 완료 분사구문, 이걸 우리가 배우기에 완료 분사구문이라는 명칭을 배웠죠. having pp, 이전 시제일 때는 종속절이 주절보다 이전 시제일 때는 having pp라는 완료 분사구문의 형태를 취한다. 학교 프린트에는 having pp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약간 오답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애들이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맞힐 수 있는데 알면 더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도 없는데요. 4번에 원래 종속절이 부정문일 때가 있어요. 뭐 don't나 doesn't나 didn't나 hadn't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분사 앞에다가 not 또는 never만, 원래의 부정문에 있었던 not 또는 never를 앞에다가 분사 앞에다가 ing 앞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딴 거 다 빼버리고 do나 does나 did나 있어, had나 이런 데서 다 빼버리고 not 또는 never만 남겨주시면 부정의 분사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인데 5번이 프린트인데 오히려 3번, 4번은 프린트 없고 5번이 프린트인데 5번은 뭐냐면 분사구문을 바꿨더니 어떻게 시작되느냐? being으로 시작돼요. being, 현재 분사 또는 이거는 안 나오겠지만 having been으로 시작돼요. 너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가지. 이렇게 시작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게 분사구문을 바꿨더니 being 또는 having been으로 시작하는데 근데 그 뒤에 또 ing가 나와요. 또 과거분사 pp가 나와요. being ing, being pp, having been ing, having been pp. 그럴 때 분사구문은 최대한 짧게 만들어주는 게 깔끔한 문장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being 또는 having been을 뭐 해버린다? 이걸 생략한다. 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사이기 때문에 결국 분사구문이라는 게 성립을 하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각해봐봐. 분사구문을 바꿨더니 being 또는 having been이라는 형태가 나왔다는 건 원래 문장에서의 동사가 뭔 동사였다는 거예요? 비동사였다는 거지. 그러면 비동사인데 같은 시제일 때는 being을 썼겠죠. 비동사인데 얘보다 더 이전 시제라면 having been을 썼겠죠. 그렇죠? 그 상황인 거야. 원래가 비동사였다는 거야. 근데 비동사 뒤에 또 ing가 있었다는 건 원래 문장이 무슨 시제였다는 거예요? be 플러스 동원 ing? 미래? be 플러스 동원 ing 무슨 시제? 진행 시제였다는 거죠. 그렇죠? 뭐뭐하는 중에다의 진행 시제였어요. 진행 시제일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하긴 한데요. 비동사 뒤에, 이게 원래 비동사였다는 거지. 근데 뒤에 pp, bpp가 나왔다는 건 원래 문장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치? 그럴 때가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수동태였어.
원래 종속절이 진행 시제였거나 아니면 수동태였을 때 비동사가 바뀌어서 being 또는 having been이 되더라도 뒤에 또 ing, pp라는 분사가 있으니까 더 짧게 만들기 위해서 이 비동사의 바뀐 모양을 버려버리면 이것만으로도 분사구문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여기다 접목시키면 절대 동사는 ing로 바꿔야 돼. 근데 분사구문 중에서는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도 존재할 수는 있어요. 뭐냐? 얘를 이걸로 바꾼 게 아니에요. 비동사가 빠져서 뒤에 원래 있었던 pp만 남게 되는 경우인 거지 절대 동사를 ing로 바꿔야지 과거 분사로 바꾸는 경우는 없다. 과거 분사는 비동사 뒤에 원래 있던 애만 그런 경우에만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가능하다. 이해되죠? 그죠? 다시 한번 분사구문은 무조건 ing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쭉 했잖아. 이제 뭐 할 거냐? 가능성이 좀 낮긴 하지만 거꾸로 다시 되돌리는 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진 이 형태를 다시 원래의 더 쉽고 일반적인 접속사가 있는 문장으로 되돌리는 것,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번부터 거꾸로 하는 거야. 접속사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양쪽 문장을 잘 이해를 해야 알맞은 걸 쓰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뭔가 긍정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유리한 아무 때나 바로 이제 오른쪽에다 내가 필기할 별의별 뜻이 다 있는 접속사 누구를 쓰면 된다고요? as 쓰면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이제 as는 웬만하면 as가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as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if와 no의 경우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as인데 if나 no의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면 웬만하면 as예요. 근데 어떨 때는 if나 no를 써야 되냐면 if는 미래일 때 미래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미래의 의미가 있을 때는 주로 if를 쓰고요. no는 뭔가 부자연스러울 때 그때는 no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문장이 부자야, 돈이 많아. 근데 뒷문장 구절이 행복해. 그러면 아니 물론 이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행복한 게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자연스럽다고 쳐야죠. 그렇죠? 왜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그러면 as가 하는 거야. 근데 앞에가 부자인데 뒤에가 불행해. 그러면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걸 아니 돈은 많은데 그런데 불행하더라. 이게 부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럴 때가 바로 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서둘러서 지각을 안 했으면은 자연스러운 건데. 서둘렀는데 지각을 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죠. 아니, 서둘러도 지각할 수 있긴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통과했으면 자연스러운 거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떨어졌다면 그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물론 그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바로 우리의 일반적 상식에서 어긋날 때가 바로 근처에 사는데 한 번도 못 만나. 부자연스럽죠. 그죠? 근처에 살면 자주 만나야 되는데 뭐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줘. 그래서 미래 쪽에 나오면 if를 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앞뒤가 내용이 부자연스럽고 약간 이상하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면 너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썼다, as를 쓰면 되겠어요. 그 as의 뜻이 뭐인지는 또 이쪽에서 필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얘기할 게 없죠. 주절의 주어와 똑같은 놈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거죠. 거꾸로 하면 ing가 나왔다면 얘와 같은 시제의 동사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having pp가 나왔다면 얘보다 더 어떤 시제로? 이전 시제로 바꾸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not 또는 never로 시작하고 있다면 시제에 따라서 알맞은 부정물의 형태 아까 얘기했던 don't나 doesn't나 didn't를 갖다가 쓴 다음에 이제 부정을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1번과 5번이 중요해요. 만약에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나오면 절대 걔가 동사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치? 얘는 원래 있었던 놈이죠. 그러면 누가 빠졌더죠? 여기서 무슨 동사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무조건 집어넣으셔야 돼요. 여기가 또 포인트예요. 이게 또 학교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문제가 나온다면 왼쪽에 있는 내가 쓴 이 노란색 이 두 가지의 포인트에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접속사를 잘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pp가 나왔을 때는 걔를 동사 바꾸는 게 아니라 비동사를 추가를 해야 된다. 까지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동사구문 문법은 여기까지가 되고요. 그러면 교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박스에 있는 설명을 좀 읽어봅시다. 부사절, 이게 바로 종속절이죠. 종속절의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인데 그 부사절, 이 종속절 중에 부사절의 형태가 접속사 주어 동사를 분사를 이용해서 간결하게 짧게 줄인 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문맥의 의미를 알 수 있다면 접속사를 생략하고요. 그
그 다음에 그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 같으면 주어를 생략하고요. 그리고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같은 시제일 때는 동사 원형에 ing를 바꾼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뭐 할 때 as죠. when, 이유, 뭐뭐 때문에 because 역시 as 되고요. 조건, 만약 뭐뭐 한다면 if절일 수도 있고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 이게 바로 though나 although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뭐 하면서 역시 as죠. 또는 while 이런 애들이 주로 다 as가 가능한 애들이죠. 조건과 양보를 제외하고는 다 as를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가볼게요. Using various methods, 이 본 문장인데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전문가들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한대요. 오케이? 그러면 민준이가 한번 이때 using various methods를 갖다가 원래의 문장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뭐 별로 고민하지 마세요.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되면 as 쓰고 아닌 것만 주의하면 되니까 접수다 뭐 as 쓰고요. 주어는 누구로? they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 문장의 시제가 같으니까 using을 use로 바꾸면 되는 거죠. as, they, use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그들은 전문가 되겠죠.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뭐뭐 하면서의 as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석문이 뒤에 있어요. 빅데이터가 선수들의 경기력을, 퍼포먼스 경기력을 더욱더 향상시켜요. 근데 뭐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앞문장이 주절이기 때문에 뒷문장을 건드린 거야. 이것도 역시 as로 가고요. as, 그 다음에 주어는 it으로 가야죠. 그렇죠? 빅데이터니까. 그렇죠? 선수가 스포츠를 흥미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빅데이터가 저 스포츠를 흥미롭게 만들죠. 그러면 시제가 현재니까 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내 말 잘 들어봐요. as it makes로 가야 되고요. 내가 이거 혹시라도 이제 이것도 영상을 또 찍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making 갖다가 as it makes로 가도 되고요. 나는 이걸 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is making으로 가도 상관이 없죠. 내 말 이해되지? 그렇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as 뺐죠? it 뺐죠? 그 다음에 시제가 같으니까 makes가 뭐가 되죠? making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is를 빼면 역시 making만 남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거꾸로 할 때는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나 같으면 굳이 as에서는 진행 시제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 같으면 as in makes로 하겠어요. 하지만 아래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 길거리를 따라서 걷다가 나는 5마리 개를 가진 남자를 봤어요. 가는 거죠. 역시 3번 네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어리 클렸네? 뒷문장의 주절의 주어가 he예요? 그쵸? 길거리를 걷다가 5마리의 개를 가진 남자를 본 건 나예요. 그쵸? 물론 그 사람도 걷고 있었겠지만 이 문장에서의 주절의 주어는 나기 때문에 as I 그 다음에 walked가 되죠. 그쵸? 시제가 가보니까 그죠? 이거 약간 뭐 아니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약간 이제 몇 번 더 해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에 그의 손을 흔들면서 그는 집 바깥으로 걸어 나갔어요. 해보세요. 그렇죠. as he waved. 근데 한 번 더 이것도 나 같으면 나는 오히려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하겠어요. as he was waving으로 하겠어요. 왜냐면 손을 갖다가 흔들면서 집 바깥으로 나간 게 마치 흔들었다보다는 흔들면서 약간 진행의 느낌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 네가 얘기한 as he waved도 당연히 이 형태가 만들어졌잖아요. 빼고 ing. 근데 여기서 이것 빼고 이것만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그렇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아까는 내가 레이스가 좋은 것 같고 이번에는 was waving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그녀가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기차를 기다렸다. 해보세요. 그렇죠. as she ate가 되니까 하나 더. 그냥 방금 이렇게 얘기한 거. 지금 막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거 같잖아요. 근데 느낌이. 처음부터 적서부터. 그렇죠. as she was eating sandwiches. 또 가능하겠어요. a sandwich. 그래서 as she ate로 가도 당연히 맞고요. as she was eating에도 맞다라는 거지. 알겠죠? 됐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거는 좀 문법으로부터 조금 시간이 걸리네. 자, 이거는 좀 짧게 할게요. 어차피 학교에서 프린트를 갖다가 아예 안 만들었기 때문에 좀 짧게 할게요. 그것도 이제 왼쪽에다 클릭을 합니다. as 문구라는 거예요. as. 이제 아까 먼저 하단에 뭐 필기량이 적긴 하겠지만 하단이고요. 자, as에 대한 as의 용법. as가 어떤 시의 용법으로 쓰이는지 당연히 이 as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 잘하면 솔직히 여기도 도움이 되지. 분석을 해서 as를 갖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보기 때문에 이때 as가 이런 정도의 의미를 이 as로 해결이 가능하다. 별도 아닌 거니까 당연히 여기까지도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첫 번째 이것부터 할게요. 첫 번째 전치사. 접속사 as 말고 전치사 as. 그러면 얘의 뜻이 뭐뭐로서가 되겠어요. as a student, 학생으로서, as a parent, 부모로서 어떤 자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전치사니까 뭐뭐로서의 전치사니까 당연히 얘는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품사가 명사가 나오겠죠. 이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as가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전치사니까 뭐뭐로서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난 거예요. 뒤에 명사 나오면 전치사 뭐로서. 근데 접속사일 때가 뒤에가 문장이 나올 때가 우리가 좀 구별이 필요한 거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이거 1번을 먼저 뽑아내고 전치사 as 제껴내고 문장 나오는 접속사 as의 의미가 그 안에서 또 다양하기 때문에 뒤에는 문장이 나오는데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시간 뜻은 뭐뭐 할 때. 두 번째 원인 뜻은 뭐뭐 때문에. 이 두 개가 제일 많죠. 시간으로 뭐뭐 할 때 when의 역할을 할 때랑 원인으로 because처럼 뭐뭐 때문에 역할을 할 때랑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뭐 이것도 당연히 있으니까 뭐부터 할까? 양태라는 게 있어요. 양태. 양태라는 말이 좀 짱나긴 하는데 뭐뭐처럼 뭐뭐대로. 뭐뭐처럼 예를 들어서 study English as I do. study English as I do. 영어를 공부해라. as I do. 내가 하는 것처럼.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그 모양. 양태라는 게 모양이거든요. 그 모양 그대로 영어를 갖다 공부해라. 이게 바로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대로라는 양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례가 있거든요. 비례는 뭐뭐 함에 따라 이렇게 해석될 때가 바로 우리가 명칭상 비례라고 해요. 이렇게 접속사로 쓰일 때에는 네 가지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선생님 이 중에서 뭘 쓰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야. 어차피 문법적으로는 똑같이 접속하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느낌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 돼. 근데 그래도 딱 팁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좋긴 한데 문장에 비교급 나오잖아요. 그러면 비례로 가세요. 그거 말고는 정말 네 능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 팁이 있다면 힌트가 있다면 문장에 어딘가에 비교급이 있으면 그때는 뭐뭐에 따라요. 시간이 감에 따라 날씨가 더 추워졌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현명해졌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되면서 인기가 더 많아졌다. 이런 비교급의 느낌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런 하나 또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문제긴 한데 시간에서 뭐뭐 할 때랑 하나를 더 구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를 뭐뭐 하면서 솔직히 그게 그거거든. 아니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는 거나 밥을 먹을 때 TV를 보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둘 다 시간이거든. 근데 약간 어감은 좀 달라. 그러면 막 밥 먹으면서 막 TV 보고 막 이거랑 밥 먹을 때 TV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이것도 구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별만 좀 주면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나누라고 하면 뭐뭐 할 때는 when 느낌이고요. 뭐뭐 하면서는 while의 느낌이죠. 그럼 얘는 뭐냐? 약간 진행시 느낌이에요. 진행시가 나온다면 그때는 약간 while의 느낌으로 좀 가시는 게 좀 더 낫다. 근데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시간을 두 개로 쪼개는 스프린트도 가끔 근데 이번에는 프린트에 as가 아예 안 나와 있어가지고 내가 학교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여기에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오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요거까지 혹시 as 원급 as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원급 비교에서의 as죠. 뭐뭐만큼 뭐뭐한. 요 as는 이 as들과는 좀 구별을 해야죠. as 원급 as의 as는 또 다른 거니까 뭐뭐만큼 뭐뭐한, 뭐뭐만큼 그 정도로 뭐뭐한. 그러니까 얘가 뜻이 뭐뭐만큼이죠. 그래서 A 동사 우리 비교 배웠을 때 A 동사 as 원급 as B, A가 B만큼 얘의 의미는 이제 만큼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얘는 그렇게 쏘의 의미죠. 쏘의. A가 B만큼 그렇게 크다. 그래서 원급 비교에서의 as는 위에 있는 것과 구별을 하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법을 끊을게요. 끊고 단어샵 본 다음에 본문을 가주세요. 그래 이제 영상이 하면서.